아, 좋다. 온천에 들어오면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편해진다니까. 난 뜨거워서 질색인데 몸이 뭐가 편해진다는 거야? 그야 온천에 들어오면 몸이 가벼워지잖아. 그럼.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 모를 수도 있지. 니들이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늙은 거겠지? 매일매일 쌓이는 피로에 지치고 온몸의 근육이 뻣뻣하게 뭉치는 것 같은 날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날 노천탕에서 보슬보슬 내리는 눈을 맞이하며 즐기는 온천욕은 몸의 피로도 풀리게 하지만 메마른 사회에 의해 바닥이 난 낭만도 가득 충전하여 다시금 살아갈 에너지를 주기도 하죠. 40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온천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은 따뜻할 온자의 내천자로 구성된 한자어로 아니, 이게 맞아. 그렇네요. 내천자가 아니라 샘천자가 맞습니다. 따뜻한 샘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지하수가 지열에 의해 데워지고 지표면 위로 용출되어 샘이 만들어진 것이죠. 땅속에는 여러가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온천수에 이런 성분이 그대로 녹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들이 녹아있기에 온천수에 효능이 부여되는 것이죠.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는 성분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물이 솟아나서 만들어진 곳은 다 온천이야? 그건 아닙니다. 온천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천법 제2조에 보면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9조에는 온도, 성분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건강 증진 및 심신 요양에 적합해야 보양 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에서 물이 올라와 샘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온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온천은 관광업이나 자연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존재이니까요. 한국은 온천이 가까운 곳에 여기저기 있으니까 좋네. 맞아, 일본에 있을 때도 온천이 많아서 좋았는데. 중국에도 많은데? 너네는 적은 게 없지 않아? 자유. 네, 한국에도 온천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온천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전국에서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용출되어 온천이 형성된 것일까요? 전부는 아닙니다. 관광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온천공을 뚫어 인공적으로 온천을 만든 경우가 많죠. 또 대한민국은 화산지대가 아니다 보니 다양한 성분이 녹아있는 온천을 찾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온천수로 이루어진 온천을 단순천이라 하고 어떤 식으로 온천이 만들어졌는지나 온천수의 성분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붙죠. 일본은 태평양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의 경계, 그리고 일명 불의 골이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화산이 정말 많습니다. 그 화산 활동의 결과로 다양한 성분이 가득한 온천을 많이 얻게 되었죠. 지진도 덤으로 따라와서 좀 아쉽겠지만요. 어쨌든 일본에는 온천이 정말 많고 이에 따른 일본만의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여행 목적을 온천으로 정할 정도로 온천은 일본을 대표하는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며 둥둥 떠있는 접시 위에 술 한 잔을 즐기는 것 정말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일 것 같네요. 온천욕을 끝낸 후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다다미 방에서의 만찬 정말 환상적이지 않나요? This is Ken Carpenter welcoming you to Philco Radio Time. 또 온천하면 떠오르는 것은 차림새입니다. 흰 수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탕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머리에 수건을 얹은 모습이 가장 쉽게 생각나고 일본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하며 간단하게 머리를 감싸 묶어놓은 모습 아니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말이죠. 수건을 말아 양머리를 만들어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도 온천과 잘 어우러지네요.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그치? 2005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온 이후로 유명해졌어. 그런데 왜 수건을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걸까요? 보통 일본에서 온천을 방문할 때에는 수건을 2장 준비하는데 한 장은 개인 락커에 두고 한 장은 온천 내부에 챙겨갑니다.
당연하게도 이 수건은 젖으면 안 되니까 물에 잠기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 위에 얹어 두는 것이죠. 온천욕이 끝난 후 입구에서 이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머지는 락커에 두었던 수건으로 완전히 물기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탕 속에 들어가기까지는 간단하게 몸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죠. 목욕탕의 입구에 공용 수건이 잔뜩 쌓여있는 것을 많이 본 제 경험을 바탕으로는 정말 흥미로운 일본의 온천 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온천에서는 알몸으로 입욕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워터파크나 리조트 같은 몇몇의 성격이 다른 장소에 포함된 온천에서는 수영복이 허용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곳은 여행 사진을 남기기에도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알몸인 상태로 온천에 있는 자신의 사진을 남기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는 많은 목욕 문화가 존재하고 그 중에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욕입니다. 말 그대로 남녀가 한데 뒤섞여 목욕을 즐기는 것인데 일본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혼욕으로 유명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오래된 혼욕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그라지는 추세이죠. 혼욕을 실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자와 여자 각각을 위한 목욕 시설을 만들기에 물과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겠죠. 독일에는 아직까지도 혼욕 문화가 이어지고 있고 혼욕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의 혼욕은 역사적으로 축제나 잔치에서 기원되었는데 모두가 알몸으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면서 때로는 술 한잔하기도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옷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아무런 숨김없이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 교류하고 소통하기를 원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온천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온천이라는 장소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따뜻한 물 그리고 멋진 자연밖에 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니 생각을 정리하고 기분 전환을 하는 데에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야외 노천탕에서 눈을 맞으며 낭만을 치사량으로 충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허락되는 날에 온천 여행 한번 떠나보는 것은 어떤가요? 오늘의 칫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